손흥민 선수, 베르너 선수는 네. 근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훨씬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그쵸, 네네. 저 같으면 손흥민 선수를 그냥 측면에 둘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그 유럽 시즌이 한 절반 정도가 지났죠?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어쨌든 본인의 위치와 그리고 뭐 주장도 달기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득점왕을 했었을 때보다도 네.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영향력도 높고요. 영향력도 높고 실제로 골수 자체도 득점왕 시즌보다 지금 페이스가 더 좋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시안컵 기간이 아니라면 진짜 더 많은 골까지 기대해도 맞아요. 뭐 좋을 정도로 이미 아시안컵 오기 전까지의 페이스는 득점왕 시즌을 능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이렇게까지 경기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요. 애초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해요. 축구 지능이 상당히 높은 선수다. 그러니까 예전에 손흥민 선수 처음 토트넘 입성했을 때만 해도 첫 시즌 뭐 이럴 때만 해도 손흥민 선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지적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야 사실은 동료들도 더 좋은 패스를 전달을 해주고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깨우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효율적인 볼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강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 문제를 오히려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전술에 대한 어떤 이해력, 전술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축구 지능이 애초부터 굉장히 높은 선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른바 손흥민 선수가 양발 빠따 그리고 저 스피드 스터들을 방불케 하는 그 빠른 스피드 뭐 이것에 기본적인 강점이 있다고 많이 이제 평가를 해왔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그쪽에 뭐 대한민국 축구사에 역대급 강점이 있는 건 당연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초부터도 이 선수가 지능과 센스도 상당히 높은 선수 아니었냐. 전술적 해석력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 사령관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의 이른바 농익은 플레이가 딱 나오는 시점이고 게다가 이제 해리 케인 선수가 또 토트넘에서 떠났으니까 팀의 전술적 지주, 정신적 지주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뭐 골, 어시스트 막론하고 아주 고루고루 올려주는 뭐 그야말로 지금 토트넘에서는 뭐 히어로인 거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기본적으로 매우 잘 쓰는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뭐 시즌 중반까지는 최전방 공격수에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다시 왼쪽 측면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뭐 메디슨이 없는 그 자리를 오히려 약간 손흥민 선수가 대체하는 것처럼 약간 플레이메이커의 기질도 정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 공격수로 활동할 때도 이미 플레이메이커를 약간 겸한 중앙 공격수였죠. 지금 특히 이제 말씀 잘해주는데 메디슨 선수가 있으면은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좀 더 편하긴 한데 메디슨 선수가 없어도 뭐 이제 로셀소라든가 쿨루세스키 선수가 조금 도와주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측면에 있건 중앙에 있건 토트넘에게서는 정말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찬스 메이커이자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이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수마 선수, 사르 선수 이런 선수들이 중용되면서 중원에서 볼 돌아가는 게 향상되긴 했지만 막상 메디슨 선수가 없고 보니까 역시 또 결정적인 찬스 메이커와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를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그 역할까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부분적으로는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비교할 때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리즈만은 지금 세계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의 그 플레이메이킹 솜씨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저도 뭐 그런 반론이 가능하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 그리즈만 선수처럼
변모하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 이번 시즌에 컨디션도 너무 좋고 뭐 아시안컵 끝나고 돌아갔을 때 이제 토트넘도 어쨌든 메디슨도 돌아오고 반더벤도 뭐 이제 돌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뭔가 좋은 성적, 이제 FA컵도 남아있고, 아니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이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이제 4위 싸움도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5등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쵸. 5등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점수를 얼마나 따느냐에 따라서는. 근데 프리미어리그 그래도 점수 많이 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 너무 적은 팀 수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강팀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점수 많이 따서 잘하면 5등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토트넘은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시즌을 맞이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손흥민 선수와 네이션스컵 간 선수들이 없는 사이에 어느 정도 승점 확보를 하고서 그 이후를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맨시티는 좀 반칙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그 아프리카 아시아 선수가 아무도 없을 수가 있지. 이건 노리고 한 게 아니면 이거는 진짜 아니 물론 이제 유로나 코파 아메리카를 하게 되는 여름에는 이제 나름 맨시티도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래도 비시즌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그러고 돌아오면은 이제 시즌 초반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뭐 항상 다반사로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네이션스컵이랑 아시안컵은 이건 시즌 중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오거든요. 근데 맨시티가 노리고 한 것 같아. 이건 아무리 봐도. 그렇죠. 요즘 그런 팀들이 또 늘어나고 있기도 하죠, 사실. 아니 지금 아시아 선수들도 그 어느 때보다 국가를 막론하고 지금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지금 많아진 세상이고 아프리카 선수들은 뭐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아시아가 단 한 명도 없다? 야 이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맨시티 얘기를 했는데 절묘해요. 어쨌든 뭔가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는 FA컵이라도 타이틀을 한번 노릴 만한 지금 뭔가 흐름이 될 것 같은지. 땄으면 합니다. 뭐라도 땄으면 하는데 아스날은 또 FA컵 탈락했잖아요. 깔끔하게. 토트넘 빨리 트로피 하나 들어 올리시기를 저도 빌겠습니다. 손흥민과 베르너의 조합은 좀 어떨까? 그걸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베르너 선수는 제 생각에는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위치를 좀 자주 바꿔서 이제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훨씬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손흥민 선수를 그냥 측면에 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 있어도 골 터트리는데 별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언제든 또 중앙 쪽으로 가면서 활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베르너 선수 측면 기질이 역시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이제 폭넓게 벌려주면 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베르너를 사이드에 놓고 손흥민을 중앙에 놓으면 저는 여기서는 그 손흥민이 왼쪽에 있을 때만큼 베르너 선수는 측면 플레이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그럼 베르너 중앙에 놨다가 베르너한테 찬스 가면은 베르너가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실 수는 있어도 처음 스타트할 때는 저 같으면은 손흥민 선수를 그냥 측면에 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어도 측면과 중앙을 아우르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베르너 선수를 사이드에 놔버리면 잘못하면 사이드 플레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뭐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는 이 사이드가 여기서 중요하죠. 이제 연계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베르너가 연계를 뭐 기본적인 건 하지만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침투하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요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선수인가에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도기 선수 그리고 또 메디슨 선수 돌아오는 메디슨 선수 등과 이제 호흡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난이도 높은 플레이를 하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적당하다. 그리고 베르너 선수는 중앙에서 뭐 골 잘 못 넣으면은 뭐 교체하면 되죠. 히샬리송으로 교체하면 되죠.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가 베르너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의 대결이면은
뭐 히샬리송 선수가 뭐 그렇게 쉽게 밀려날 것 같지도 않아요. 히샬리송과 베르너를 둔다면. 물론 두 선수가 좀 번갈아 시간을 받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 동안에는 없는 동안 두 선수가 이제 공존이 되겠지만 네네. 결국에는 이제 다른 쿨루셉스키나 메디슨이나 손흥민 이런 멤버들을 고려하면 그리고 이제 브레넌 존슨 선수 등을 고려하면 결국은 베르너 선수, 히샬리송 선수는 좀 경합이 될 거거든요. 그건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손흥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연계나 난이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몫을 손흥민 선수가 담당하는 게 낫다. 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손흥민 선수 그러면 측면 쪽이 조금 더 팀적으로 봤을 때 적합할 것 같다. 측면에서 게임을 스타트하는 게 낫다. 그렇죠.